자, 과학자의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과학자의 책임의 단원이 왜 생활과 윤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400년 전, 500년 전에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책임이 큰 사회적 쟁점이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즉, 뭐 장영실 보고 너 왜 추국이 만들었니? 그걸 따질 이유는 없어. 그냥 만든 거예요. 너 책임져. 추국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건 말하기가 잘못 만들었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넌 추국을 왜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니? 책임져.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책임이 대두된 이유는 그 당시 과거의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큰 어떤 해악적 요소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요 그림과 같이 잘못 만들었다간 수십만 명이 죽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과학기술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오늘날의 과학기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런 것을 만들어냈을 때 과학자의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해야 될 것인가 대한 논점이 발생했고, 그래서 주어가 과학기술자의 무슨 문제다?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과학기술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큰 쟁점이 됐던 사건은 왼쪽에 그림에 있듯이 2차 세계대전이에요. 즉 핵폭탄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완전히 일본을 이 도시 하나를 그냥 초토화시켰죠. 그럴 때 핵폭탄을 두 군데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일에서 만들고 있었고요. 하나는 미국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뭐 알겠지만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서 2차 대전을 이겨나갔죠. 그럼 하이젠베르크는 이제 만들지 못했고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을 직접 만든 총 책임자가 됩니다. 그럴 때 책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해요. 이걸 무슨 책임이라 말하냐면 내적 책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연구 활동 과정에서의 책임만을 과학자가 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그것을 사용한 사용자의 책임이다. 여기서는 이제 버튼 누른 정치인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내적 책임, 즉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볼게요. 내가 폭탄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원자력 폭탄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누가 내린 것이니? 정치인. 그러므로 나는 내 역할에만 충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적 책임만을 강조한다. 과학기술자. 자, 사회적 책임을 다른 말로, 자, 하이젠베르크는 사회적 책임까지 강조하면서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외적 책임까지 강조합니다. 자, 자기 스스로가 히틀러에게 명령을 받아서 핵폭탄을 만들고 있었지만은 스스로 연구 과정을 지연시켰대요. 왜냐하면 히틀러의 손에 원자력 폭탄이 들어가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지. 자, 연구는 평화로운 원자 에너지 활용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활용에 대해서도 하이젠베르크는 가치를 개입한 거죠. 누가? 과학자로서, 과학자가. 대충 그래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냥 대립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비교시킨 거고,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추해야 되고요. 실제로 오펜하이머 이분이 그렇게 좀 비정하게 불쌍해요. 괜히 교과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보면 오펜하이머 나쁜 놈 뭐 그러면서 막 리플 다는데 이분 책엔 이렇게 적혀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이 원자폭탄이 저렇게 위력적일지 자기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것이 두 개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당신 수고했어 과학자로서 대통령이 불렀을 때 악수를 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나는 죽음의 세상에 파괴자가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원자폭탄 다음에 수소폭탄을 만들 때는 그것에 반대까지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 모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적 발언을 한 것만 우리가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데 우린 교과서에 맞춰가야죠. 교과서가. 우리가 교과서에 맞춰가야지. 자, 과학기술자의 책임, 인정, 부정. 여기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특 그냥 내가 제시문 이렇게 편집한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기출문제 풀면서 그 기출문에서, 문제에서 그 제시문을 유추하는 기록을 길러야 되고, 그냥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보는 거다. 대충 이러하다. 그 정도지. 요 선택지가 탁탁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재심문 유추가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의 영역은 가치 중립의 영역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과학기술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걸까? 부정하는 걸까? 가치 중립이 아니니까 인정이겠지. 물론 여기서 그냥 EBS에 있기 때문에 합니다. 이게 정확히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제시문이. 그냥 맞춰서 갑시다 우리가. 과학기술자는 대상 설정 시에 가치 중립적으로 선택하지. 연구 대상 요거는 좀 보자. 과학기술자니까 주어가 과학기술자죠. 대상 설정 시에 가치 중립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연구 대상 설정에 뭐가 들어간다? 가치 개입. 자, 어떻게 나의 흥미나 연구에 대한 지원, 그쵸? 삼성 같은 경우 지원과 보상에 따라 또 실제 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된다. 여기서 가치 개입을 말합니다. 근데 그냥 막연히 이게 가치 개입이다 그렇게 읽지 말고 제시문 꼼꼼히 대상 설정 과정 속에서는 가치가 개입한다,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한다. 요 포인트는 그걸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주어 또 과학기술자는 자신의 연구결 및 사회적 영향을 됐네. 활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어디에 대한 책임까지 말한 거니?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가치 책임이죠. 책임 인정입니다. 인정 영향. 과학 지식 자체는 객관적이면 가치 중립적이다. 이건 가치 책임 부정에 넣은 시각에 좀 가깝죠. 과학기술자는 연구 결과 사회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건 책임 부정의 시각이지. 과학기술 연구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용한 사람, 정치인의 책임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 책임 부정입니다. EBS 그냥 이렇게 한번 편집해서 만든 건데 그냥 읽어보는 수준으로 넘어가세요. 읽어보는 수준으로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자, 오펜하이머 볼게요. 내 말이 아까 읽어보는 수준이라는 건 제시문 유추가 계속 얘기하지만 더 중요합니다. 이거 그림도 한번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분이 이제 무슨 과학 기호인가 봐요. 그래서 뻥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대통령 각하 나의 손에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한 분은 아닌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좀 부정한 식으로 나와져 있다. 자, OX로 가도록 합시다. 오펜하이머 OX. 과학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을 가진다. 이런 거 화살표지. 무슨 책임? 내적 책임. 학문의 결과 인류에 이용될 것인가 아니면 법리 악용될 것이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only 무슨 책임만 강조한 거니? 내적 책임. 오펜하이머 예스. 과학자는 주어 과학자는이죠. 과학적 지식의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 봐봐야 돼. 과학적 지식의 추구 과정이지. 무슨 과정이라고요? 과학적 지식의 추구 과정. 이거는 다른 말로 연구 과정이에요. 연구 과정에서에 대한 책임만 지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책임만 지자는 뜻이 이게? 내적 책임만 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예요. 자, 이 문장 알아주자. 지식의 추구 과정, 이거 다른 말로 무슨 과정이라고 말한다? 연구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 이건 무슨 책임이라고 말한다? 내적 책임이라고 말한다. 예스. 부정적 결과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를 실제로 이용한 사람의 책임이다. 예스. 내가 원자폭탄을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에 대한 결과는 정치인이 내린 것이다. 이런 말 한 것도 예스. 오오. 자, 요거 좀 셌죠? 2번 같은 거 별표시 치고 다시 한번 읽어주도록 하십니다. 자, 이거 좀 이렇게 됐지만 그냥 갈게요. 하이젠베르크. 자, 핵분열 이론을 연구한 사람은 원자폭탄 투하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열 이론을 만든 사람은 책임이 없지만 폭탄을 만든 사람은 다릅니다. 이분은 폭탄을 만든 사람이 아니거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의 차원, 인간의 공동의 차원에서 에서 행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 책임, 외적 책임까지 강조한 것 5. 5죠? 5지요? 윤리적 평가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네. X죠? 강과에서는 안 된다. 그쵸? O죠?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 활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O죠? 히틀러의 손에 우리는 그런 거 주면 안 된다. O지요. 이렇게 O, X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평가에서는 과학기술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에서는 안 된다. X. 안 된다. O. 이거 히틀러 사진 놓습니다. 얘한테 생긴 거 봐! 얘한테 핵폭탄 주면 큰일 나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은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책임의 문제에서 우리가 내적 책임, 외적 책임 그런 게 EBS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정당한 맥락이라는 표현과 발견 및 활용이라는 맥락의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단 크게 넓게 보면은 과학기술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죠? 결과가 나오죠? 그럼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니? 활용하죠. 그냥 기본적인 세 단계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선정할 땐 가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살짝 이런 거 나왔죠? 어디 갔나? 설정 시에 연구 내용에 대한 흥미, 지원, 보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이건 요 지문이 뭐에 해당되냐면은 주제 선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됩니다. 자, 그런데 연구 과정에서는 우리가 가치 중립, 그 다음에 객관적 태도, 그 다음에 독립적 태도를 지어야 된다는데, 요런 태도를 지니는 것을 무슨 책임이라 말한다? 내적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내적 책임을 자기가 실험을 하는 거니까 져야 된다. 요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과학기술의 정당화 맥락이라고 말합니다. 즉, 연구 과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정당화 맥락. 그 다음에 주제 선정과 결과의 활용을 발견 및 다른 말로 무슨 맥락이라 말한다? 활용의 맥락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럼 정당화의 맥락에선 가치 중립이 일단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기출문제를 쭉 보면은 제시문에 연구 과정에서 가치 중립이다. 요 지문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비슷한 말이 만들어집니다. 요런 거 한번, 요 정도만 읽어보면은, 이게 연구 과정이구나.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은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는 과정. 요 표현 나왔죠.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는 과정. 요 표현이 연구 과정이에요. 진리의 탐구 과정. 이게 연구 과정이고요. 진리의 발견 과정. 연구 과정이고요. 원리를 정립하는 과정. 연구 과정이고요. 과학기술의 토대가 되는 지식을 여기 안 나오는데 발견하는 과정. 이렇게 나오면 연구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표현이 싹 다 연구 과정에 해당되는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의 활용을 다른 말로 외적 책임이라고 말하는데, 요걸 또 다른 말로 발견 및 활용의 매락. 이때는 뭐니? 가치가 기본적입니다. 가치 개입, 이쪽은 가치 중립, 이쪽은 가치 개입. 기본이 그래요. 주제 선정에서 우리 가치 개입하고요. 연구 과정에서는 가치 중립적 태도 필요하고요. 결과 활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다? 가치 개입. 내가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걸 가지고 이제 뭐 다양하게 갑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자, 됐습니다.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